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구독자 사연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제가 지역을 추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사를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압구정 대변신이라는 기사인데요. 이건 이제 서울시에서 압구정을 2구역에서 5구역까지 재건축 신속 통합 계획으로 확정 발표를 했기 때문에 즉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정확한 시점은 알 수는 없겠으나 만약에 잘 재건축이 좀 빠르게 된다라고 하면 현행 한 8,400가구가 최대로 한 50층 이상까지도 높일 계획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8,000가구 정도로 탈바꿈 되겠죠. 여기 아래 보이는 이 그림이 압구정 일대 위성 사진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왼쪽 1구역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2구역 해서 6구역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발표가 된 거는 압구정 2에서 5구역 재건축을 발표를 한 거고요. 이게 신속 통합 기획을 확정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민들의 이제 동의 여부에 따라서 신속 통합을 할 수도 있고 그걸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튼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재건축만 하는 것만 발표가 된 건 아니고 이제 주변 지역들도 같이 개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상당수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게 다양하게 되게 많은데 크게 기사로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 대로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해당하는 공간은 공원이나 전시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현재까지는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서울숲까지. 근데 이거를 보행교를 만들어서 서울숲까지 걸어갈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 아래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요. 현대 1차에서 7차까지 있는 단지가 있는데 요 앞에다가 보행교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서울숲까지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현재도 보면은 이게 압구정의 호재도 맞겠으나 요 일대 성수동 일대도 사실은 같이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발표 자료라고 봐요. 물론 이제 보행교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벌써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보행교 설치가 원칙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라고 하면은 발표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향후에 수정 보완을 해가지고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다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튼 압구정 일대 호재뿐만 아니라 위에 이제 성수동 일대도 같이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한강변뿐만 아니라 보행교를 걸어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서울숲도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압구정 막차 타자 석달세 8억 이상 올랐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대 8차 같은 경우에 163제곱미터 실거래가가 41억 원에서 49억 원까지 사실 어떻게 많이 올랐죠. 거래량도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는 12건이었던 게 23년 상반기에는 50건이니까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래량과 이제 가격 모두 상승을 한 것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해당 일대 압구정이 당장에 재건축이 될 거니까 이거를 투자로만 사는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워낙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해당 일대를 사실 거주하고 투자로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장시간 시간이 소요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신고가가 계속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압구정이라고 하는 지역은 주택 가격에 천정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매 시장도 사실은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기준의 낙찰가율도 78%로 이제 80%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그림을 한번 보죠. 전국 아파트 낙찰 가율인데요.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경매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주택 시장 상황을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재미난 게 있는데 강남 3구의 낙찰가율이 그죠? 강남 3구니까 나머지를 빼면 22개 구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22개 구의 평균보다 약 한 7.7포인트 정도 높게 낙찰가율이 집계가 됐습니다. 뭐 이렇단 얘기는 강남 3구에 뭐 선호도가 많은 것도 맞겠으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상당수 많이 있고요. 경매를 받게 되면은 그런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고 규제를 좀 받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자금 여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되시는 분들이 좀 이 경매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부님. 40대 중반 외벌이 직장인입니다. 직장이 이제 여의도라고 하셨고요. 금천구 롯데캐슬 1차를 분양받아서 지금까지 실거주 중에 있습니다. 33평이고 대출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10억 초반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을 기준으로 이제 지역을 추천드릴 거고요. 이제 거주 중에 있으니까 이제 거주 만족도는 뭐 신축급에 속하니까 그죠? 높겠죠. 그래서 시세 상승이 근데 이제 더딘 것 같아가지고 매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희망하는 매도 시점은 신안산선이 개통되는 24년에서 25년 이후쯤이고 그때 매도를 해서 한강변 일대 단지를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가양동 한강타운이라는 곳으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연봉은 1억이 조금 넘고요. 어린 자녀가 한 명 있어가지고 교육비, 생활비 부담이 돼서 많은 담보대출을 받아서 너무 무리를 해서 갈아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게 추가로 받는다라고 하면 담보대출 3억 이내인 것 같습니다. 현재 뭐 10억이 있고 담보대출이 없는 상황이니까 최대 한 12억에서 한 13억짜리 아파트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매도 타이밍과 갈아타려는 지역이 괜찮은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목표도 적어주셨는데요. 50대 중반 전까지 자산 20억을 만들어 은퇴를 하고 싶습니다. 뭐 현재 10억이 있으니까 이 2배 정도는 불려가지고 이제 은퇴 준비를 이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질문을 하신 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매도 타이밍, 두 번째는 이제 갈아타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견을 좀 뒤에 지도를 보고요.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지역까지 한번 같이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보유하고 계신 단지가 이거 같습니다. 금천구청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도보로도 갈 수가 있고 여기에 보면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뭐 3차도 있는데 1차를 소유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단지의 시세를 제가 보니까 현재 거래가 된 게, 최근에 거래가 된 게 국평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억 3천 정도에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전고점을 봤을 때 한 13억 4천까지는 갔다가 뭐 9억까지도 이렇게 빠졌다가, 물론 이제 9억은 1층 매물이기도 했지만은 2월에 거래가 된 거 보면은 9억 6천이니까 이거 19층이지 않습니까? 뭐 9억대 매물들은 대부분 소진이 된 것 같고요. 이제 10억 이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매도 타이밍을 이제 여쭤보셨는데, 제가 봤을 땐 매도 타이밍은 좀 더 빠른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근거는 뒤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입지적인 측면이 사실은 뭐 서울은 맞아요. 이제 금천구청에 이 롯데캐슬 골드파크라고 하는 요 단지가 행정구역상 사실은 서울은 맞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입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 요 철산에 있는 요 레미안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도지 않습니까? 이제 경기도의 철산 레미안자이보다도 사실은 입지가 더 떨어지는 지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입지가 많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주변에 이런 환경에 대한 인프라나 그리고 뭐 학군에 대한 부분이나 뭐 위쪽에 이제 목동에 대한 접근성이나 뭐 7호선을 끼고 있는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금천구청보다는 철산이 급지상 조금 더 높아 보여요. 이제 서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얘를 장기간 들고 가는 게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보지는 않는 게 이제 첫 번째 이고요. 두 번째는 뭐 신안산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금천구청역이고 여기가 금천구청역이고 신안산선이 뭐 이렇게 개통이 될 건데 뭐 계획상으로는 뭐 24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교통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실적으로 이제 가시거나 된다라고 하기가 실질적으로는 계속 딜레이 되는 게 교통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25년 내에도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신안산선이 시기적으로 이제 계속 늦어질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금천구청역에 있는 이 롯데골드파크라고 하는 단지 있지 않습니까? 롯데캐슬 골드파크라고 하는 단지가 사실 이미 신안산선에 대한 호재가 제가 판단할 시세를 봤을 때요, 거의 한 90% 가까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르게 해서 뭐 24년이든 25년이든 신안산선이 개통이 된다라고 한들 사실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한 10% 내외 정도 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세가 현재 시세보다 많이 급등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 얘를 좀 매도를 하고 현재 생각하셨던 지역이나 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오늘 이제 드릴 텐데 그런 지역으로 좀 갈아타기를 좀 빠르게 검토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신안산선이 향후에 뭐 개통이 되고 시세가 이 현재 90%에서 뭐 100% 이상은 될 수는 있을 텐데 그 100% 됐을 시점에 내가 가려는 이런 상급지들이 사실 멈춰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시점에 빠르게 좀 매도를 하고 어차피 12억 이하이기 때문에 세금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고 조금 빠르게 갈아타는 걸로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 위치가 여의도예요. 여의도기 때문에 요 위쪽에 있는 한강변 지역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이제 가양동 일대를 보신 거고 유명한 단지예요. 가양동 일대 한강변에 있는 정비사업 가능성이 있는 그런 단지를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강타운이라고 하는 단지를 선택을 하셨는데 이 시세도 사실은 보면은 현재 국평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억 초반 정도 하고요. 전고점이 한 13억 정도 하니까 지금 갖고 계시는 이 금천구에 있는 롯데캐슬 단지와 이런 낙폭 있지 않습니까? 하락폭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가 않아요. 시세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한강타운으로 갈아탄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급지를 많이 높여서 이제 상급지를 갈아탄다라고 저는 보기가 첫 번째로 어렵고요. 그리고 향후에 은퇴 전까지는 내가 자산을 20억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물론 향후에 해당 지역이 정비 사업이 잘 돼서 뭐 10년 후에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 목표로 하셨던 뭐 20억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사실 워낙적인 먼 미래의 얘기고 예측이다 보니까 시세를 이제 평가를 하려고 할 때는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현재 해당 지역에서 만약에 이게 구축이 아니라 93년식이 아니라 신축의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이게 한강뷰의 아파트가 나온다라고 할 때 한강뷰가 볼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아파트가 얼마가 가겠느냐라고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해당 일대는 사실은 현재 신축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20억을 가는 거는 입지상 사실 쉽지는 않은 지역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그래서 이런 지역을 보시는 것보다는 사실 동일 자금이다라고 하면은 여기보다 입지가 몇 단계 더 높은 그리고 더 높다는 얘기는 뭐 투자성도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까지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결론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금천구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뭐 한강타운으로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사실은 그렇게 효과적인 갈아타기, 그러니까 투자성을 염두에 뒀을 때 이렇게 효과적인 갈아타기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의견인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직장이 여기 여의도이시니까요. 외곽지로 가는 것보다는 더 핵심지로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제 현금이 10억이라고 하는 현금이 있는 겁니다. 사실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금천 롯데캐슬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한 10억 이상으로 내가 뭐 저층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매도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담보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한 2, 3억 정도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연봉이 1억이니까 사실 큰 무리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위에 보셨던 가양동보다는 더 상위급지로도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이 선택지까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시로 들고 싶은 단지는 흑석동에 있는 한강현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단지를 보면 물론 이제 평형 같은 경우에는 국평은 아닙니다. 이제 28평이라서 조금 좁아져야 되겠으나 사실은 입지적으로 봤을 때 몇 단계 더 상승을 하게 되고요. 뭐 해당하는 일대가 정비사업 이슈가 과거에 한번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안전진단 이슈로 인해서 진행을 못했던 이슈는 있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한강변 일대에 있고 충분히 입지적인 가치, 뭐 용적률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주변의 시세를 봤을 때 충분히 정비 사업, 그러니까 재건축의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은 단지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즉 이제 투자성이 높은 거겠죠. 그 전고점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16억 5천까지 갔던 단지가 최근에 한 12억대 정도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의 낙폭도 훨씬 더 높은 거고요. 투자성까지 있는 거고요. 그 제가 이제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먼 미래에 얼마의 가격이 되는 것은 사실 예측하는 거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으니, 현재 해당 현재 시점에 여기에 신축의 아파트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아파트가 얼마가 가겠느냐라고 보면은, 저기는 신축 아파트가 30평 기준으로 현재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20억대 이상은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건 바로 위에 이제 아크로 리버 하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크로 리버 하임이 한 23억, 뭐 호가 24억, 25억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표로 하셨던, 내가 뭐 은퇴 전에 뭐 한 10년 내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내가 20억의 자산을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렇게 갈아타기 상급지 지역만 잘 선택을 하시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을 가양동 하나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흑석동만 말씀을 드렸는데, 흑석동 말고도 사실 이와 비슷한 급지, 그리고 이 지역보다 조금 더 좋은 급지로 여러 개의 재건축 단지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 주택 상승장일 때 최고점이 얼마였는지 그 시세를 보고 얼마의 낙폭이 떨어졌는지까지 봐서 여러 가지로 입지와 그런 가격의 낙폭, 하락폭까지 같이 검토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괜찮은 상급지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40대 중반의 외벌이 직장인이시고요, 연소득이 1억 이상인데 금천 롯데캐슬 1차를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4년에서 25년 뭐 신안산선 뭐 개통 시점에 매도를 하고 가양동 한강타운으로 갈아타기 문의를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천 롯데캐슬 1차는 좀 지금 매도를 하고요, 상급지로 바로 갈아타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고요. 이 이제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 이미 시세가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 호재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개통이 된다라고 한들 아주 큰 폭의 시세 상승은 어려운 그런 급지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도를 하고 갈아타기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가양동 한강타운보다는요, 급지는 충분히 더 높일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흑석, 한강, 현대도 담보대출을 크게 받지 않아도 돼요. 한 2억에서 3억 정도만 받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갈아탈 수가 있고요. 해당 단지는 특히 전 고점 대비 낙폭이 더 크고요. 향후 정비사업 가능성도 높다 보니까 정비사업이 된다라고 할 때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30평대 기준으로 20억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목표하고 걸맞는 지역 갈아타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지역 선정만 잘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